베네고개에서 천왕산 가는 인도이고요. 이게 천왕제까지 7km라고 그래요. 그쵸? 긴 길입니다. 네, 지금 후배랑 둘이서 천왕제 아니면 그 제약산 바로 밑에 그 데크가 있는데 거기로 지금 야영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 때 텐트를 어떻게 칠 거냐, 그 텐트 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그날 굉장히 추웠죠. 금요일 토요일날 굉장히 추웠고 또 바람도 밤에는 굉장히 세게 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천왕산에 갔어요. 천왕산이 경남 알프스 밀양 쪽에 있는 산입니다.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찍었던 동영상인데 이때만 해도 밤에 그렇게 바람이 셀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바람 불더라고요, 밤에. 워낙 늦게 출발해서 베네고개에서 5시 좀 넘어서 5시 한 반, 거의 반 정도 돼서 이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찍은 이 동영상인데 벌써 어둑어둑해지죠. 그리고 뭐 박지에 도착했더니 한 7km 됩니다. 박지까지가. 그래서 거기 도착했더니 캄캄한 밤이 됐더라고요. 이게 밤 사진입니다. 텐트 풍경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텐트 칠 때부터 이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텐트를 칠 때 좀 애를 먹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나 그거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물론 바람이 조금씩은 변합니다. 근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는, 그렇게 풍향이 180도 바뀔 때는 대여섯 시간 이상이 지난 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저녁에 바람이 부는 방향, 그래서 밤새 바람이 부는 방향과 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제 풍향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방향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텐트를 설치를 할 때 그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을 먼저 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텐트 스킨을 꺼내셔가지고 펼치셔야 돼요. 그러면 텐트가 푹푹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 텐트에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텐트들은 다 모서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최소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는 팩을 먼저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폴을 끼울 때 텐트가 날려가지 않습니다. 폴을 끼우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먼저 두 군데를 팩을 반드시 고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텐트를 어떤 방향으로 놓을 거냐 하는 겁니다. 바람은 여기서 불어오는데, 내 등 뒤에서 지금 불어오는데 텐트 방향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텐트 모양 따라 좀 다르죠. 보통 이게 동그랗게 생긴 돔 텐트가 있고 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터널형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돔형 텐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돔형이라도 구조상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글게.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바람의 저항이 적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돔 텐트도 이게 그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돔 텐트들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텐트도 그 가로는 200cm고 이쪽은 다른 쪽은 210cm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거리가 다르니까 그 바람을 맞아들이는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만큼 또 그 바람에 노출되는 면적도 이제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모서리의 각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서리 각도가 가장 바람에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텐트를 일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을 먼저 팩을 고정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형 같은 경우는, 터널형은 이제 이렇게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긴 쪽,
그것도 보통 이제 옆이죠. 텐트의 옆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그게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긴 텐트의 양쪽 끝을 보시면 이렇게 그쪽 뼈는 이렇게 경사도 져 있고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 끝이. 바로 그 부분을 보시고 이쪽 부분이 바람의 영향이 제일 적을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그 터널형 텐트는 헤드 부분입니다. 그 헤드 부분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헤드 부분이 딱 위치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바람의 영향이 제일 적게 텐트에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돔형 텐트는 또 하나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터널형 텐트는 대부분 다 옆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돔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기 역학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가장 적을 부분을 찾더라도 그 출입구 부분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텐트를 쳐놓고 한밤중이라도 배가 고파서 밖에 나와서 뭘 할 수도 있고 또 화장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텐트 지퍼를 총 열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텐트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출입구가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출입구는 반드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그러면, 옆쪽으로 바람의 90도 방향으로는 최소한 그 문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저도 이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 텐트를 철거할 때 지퍼를 꼭 잠그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대충 위에 것만 이렇게 잠그고 밑에 있는 지퍼는 잘 안 잠궈요. 근데 텐트를 설치하실 때 그 출입구가 지퍼가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폴을 끼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모서리에 두 군데 팩을 이제 고정시키고 난 이후에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입구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퍼가 혹시 열려 있으면 지퍼를 꼭 닫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폴을 끼우시는 거예요. 만약 이 팩다운을 안 하고 폴을 먼저 끼우시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텐트는 이제 덩치가 커져서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텐트를 낮출 수도 없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팩을 먼저 박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텐트가. 이 경우는 지금 터널형인데, 터널형 텐트 두 명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먹습니다. 근데 만약 혼자 갔다. 그러면 정말 애먹거든요, 텐트 칠 때. 그래서 먼저 가시자마자 텐트에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팩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폴을 끼우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이 중요합니다, 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스노우팩이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아주 경량화를 추구한 이렇게 가는 이런 팩도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또 싸구려 이런 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팩은 이런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땅에 딱 박히면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팩도 있으니까 팩은 고르시고, 정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거 말고 스노우팩이 있습니다. 보통 그걸 이제 스노우팩 또는 샌드팩이라 그러는데, 모래 같은데 이렇게 박아 넣어서 쓰는 게 있어요. 보통 이거보다 더 깁니다. 보통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눈과 모래가 이렇게 갇혀서 이게 들리지가 않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런 팩이나 이런 팩 쓰면 강풍에서는 이게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샌드팩이나 또는 스노우팩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팩을 어떻게 박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설명드리는 김에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팩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땅속에 박게 되면 요 각도 있지 않습니까? 요 가이드라인과 팩의 각도가
90도가 될 때 제일 힘을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이 각도로 박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박으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힘을 못 받아 쑥 빠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90도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팩을 박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노우팩을 이제 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팩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스노우팩은 이런 방식과 이제 보통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진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스노우팩을 눈 안쪽에 이렇게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만큼 해서 눈을 파고요.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눈을 다지셔야 됩니다. 예, 스노우팩 사진에 저렇게 돼 있죠. 중간에 돼 있죠. 이 중간에 돼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묻어서요. 예, 땅속 깊이 묻어서, 그러니까 눈속 깊이 묻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아침 되면 이게 또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 위에 덮어놓은, 눈을 다져서 덮어놓은 부분도 얼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파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얼어 붙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시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예, 그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팩을 박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제 또는 이제 바람이 정말 많이 불면 이렇게 팩을 박아 놓고, 팩이 들리지가 않게 이렇게 90도로 박았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돌멩이를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앵커링을 한다 그러는데, 앵커링을 하실 때 이렇게 박아 놓고,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 두셔야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팩들은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빠져나오면 바람이 잘못 불면 이게 막 날려다니다가 스킨을 찢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갔을 때 이게 막 날리다가 사람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도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텐트를 꽉 당길 수 있도록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로 많이 설치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안 하시면 텐트 볼이 부러지거나 스킨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예, 가이드라인을 설치 안 하면 옆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밀려서 아예 잠도 못 자십니다, 여기서는. 예, 물론 이제 시끄러워서 바람 많이 불 때는, 그리고 텐트 스킨이 막 들기 때문에, 잠을 들기가 힘들지만은, 아예 그냥 얼굴에 이렇게 닿아버리고, 몸에 닿아버립니다, 이 텐트가.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보시면, 눈 속에서 잘못 설치해두면, 이렇게 됩니다. 강풍이 불면, 이렇게 다 탱크가 찢어지고, 폴이 부러지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텐트는 어떻게 치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안전과도 주무시다가 텐트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폴이 부러진다든지 이러면 영하의 날씨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텐트 외기를 찬 외기와 그 바람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추운 그 날씨에 그냥 노출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